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그 시장에서 그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대거 시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급등한 이유는 역시나 가격에 문제가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이 구리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구리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지난 올 상반기에 미국의 이 정보통신망, 특히 이제 그 전력망을 새로 깔아야 되는 그런 이슈가 대두됐는데요. 그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 전력 소비량이 워낙 많고, 특히나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이 대도시 주변에 그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대도시로까지 끌고 오는 전기의 양을 더 많이 늘려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전력망 자체를 이제 교체하는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 SOC 관련된 투자를 이미 100년 전에 다 끝내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미국의 대도시 주변에 있는 그 구리로 옛날에 깔았던 이 광통신망이 제대로 다 안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 깔아놓은 그 구리 전력망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런 그 전력망이 100년 전에 이미 깔아놨던 그런 케이블들이 여전히 깔려 있는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에 사용하는 대규모 이 전력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교체하기 위한 이런 전력망 그 교체 사업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구리의 수요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이 구리에 대한 소비량이 많아지면서 구리값은 계속 이제 오르고 있죠. 지금 52주 최고가가 톤당 1857불인데 거의 지금 9882불까지 올라왔으니까 역대 가격을 거의 턱밑까지 쫓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구리를 대신해서 이 열과 전기에 대한 전도성이 괜찮은 알루미늄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루미늄 가격도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알루미늄 가격이 52주 최고가가 톤당 2695달러였는데 지금 현재 2635달러까지 지금 거의 뭐 턱밑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구리값에 비해서는 거의 한 4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을 구리를 대체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그 산업 변화가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알루미늄 값도 오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미중 간 무역 전쟁으로 미국이 중국에서 이제 특히 중국이 알루미늄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 중국은 이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그 많은 공급량을 갖고 있는 나라이면서 또 한편으로 이 중국도 이러한 구리나 이 알루미늄에 대한 소비가 많은 나라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국이 과잉 생산해내는 이 알루미늄이 미국으로 저가에 이 수출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미국 내 알루미늄 생산 업체들은 대부분 도산하거나 그랬죠. 그러다 보니 미국 정부도 이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그 고유료 관세를 붙이는데 거의 한 370%, 이 정도면 지금 현재 가격이 한 3, 4배 정도 되는 그 가격에 수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수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국 업체는 대미 수출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 관세율이 낮은 나라로 공장을 이전해서 그 나라에서 이제 수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한국은 지금 0%에서 3%의 반덤핑 그 관세를 부과받기 때문에 거의 뭐 가격 변동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다른 경쟁 국가들은 베트남을 포함해서도 좀 많이 오르게 됐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산 알루미늄이 그 미국으로 많이 수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은 이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수입을 해와도 안 팔릴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 알루미늄 재련 기술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우리나라 한국산 제품이 훨씬 더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 앞서 있으면서 가격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그동안 수요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값싼 저질이지만 가격이 싼 중국산 제품이 시장에 사라지기 때문에, 왜냐면
이 저질인 알루미늄,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 가격이 3배, 4배 올라버리기 때문에 한국산과 가격이 거의 비슷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질이 낮기 때문에 중국산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산 제품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철강에서 고스란히 나타나는데요. 철강 같은 경우도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철이 중국의 이 저질 철강보다는 훨씬 더 품질이 높고 또 안정성이나 신뢰도가 높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산 철강을 HBM 같은 것들을 수입해서 건설을 하다가 건물이 무너졌다는, 건설 도중에 무너졌다는 이제 뉴스들이 많이 종종 나왔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계 각국이, 미국이나 EU가 중국에게 저질 철강을 수출하지 않도록 중국 정부가 내부에서 단속을 해라고 요구를 했고,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는 대대적으로 중국의 철강 회사들 간에 합종연행, 즉 M&A를 추진하도록 서로 압력을 넣어서 중국의 대규모 대형 철강 회사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철강은 여전히 그 품질이 낮은 그런 저질 철강으로 불리죠. 그런 똑같은 현상이 알루미늄 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의 결과로 중국산 알루미늄의 반덤핑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중국산 알루미늄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길이 막혀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중국의 알루미늄 생산 공장들이 대규모로 도산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국 내부에서 이미 그 알루미늄 사용이 이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싼 값으로라도 해외에 수출을 해서 공장을 돌리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이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중국 내에서 이를 또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도 이 전력망을 이 구리 대신에 알루미늄을 통해서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부터 개방이 된 동부 해안가에서 점점 내륙 쪽으로 공장들을 이전하고 싼 임금과 또 싼 물가를 찾아서 내륙으로 이제 충칭이나 이런 내부 지역으로 계속 이 공장들이 이전하고 있는데 SOC 시설도 거기에 맞춰서 그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 SOC 시설들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중국은 내륙과 이 동부 해안가의 월급 차이, 임금 차이가 거의 3, 4배 난다고 알려져 있죠. 그만큼 내부, 그러니까 내륙 지역에 있는 저개발 지역은 여전히 이 투자도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전력망이나 이런 것도 새로 깔아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 전력망에 들어가는 구리 대신에, 워낙 구리값이 앞에 봤지만 가격이 워낙 비쌉니다. 비싼 이 구리 대신에 알루미늄을 대안으로 사용하자 해서 중국에서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이제 구리를 대신하는 전력 그 선에 이제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알루미늄도 구리만큼의 이 전력 그러니까 전기 투과율도 좋고 가격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을 대안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중국 내에서 알루미늄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는 중국산 그 싸구리 이 알루미늄이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PJ 메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알루미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탈산제라는 것을 독과점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말뜻은 중국산 알루미늄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한국산 알루미늄이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알루미늄 생산량이 늘어나고 거기에 들어가는 탈산제도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PJ 메탈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물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회사 이름에 이 알루미늄이 들어있는 남선 알루미늄은 주가가 오르다 말았었는데, 이거는 알루미늄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 남선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압출 분야의 수익이 우리나라에서 1, 2위 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알루미늄 창호, 이 알루미늄 건설 자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설 자재나 알루미늄 창호 같은 것들이 미국으로 과연 많이 수출이 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선 아직 의문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판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단일 제품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 대한 알루미늄 판을 만드는 연속 주조 라인과 슬라브 주조, 또 열간 압연 라인을 갖고 있어서 이런 그 알루미늄, 조인 알루미늄이 만드는 알루미늄 판도 역시나 미국에 이제 과연 어떻게 수집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점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맥 같은 경우는 압출 전문 회사인데, 이 알루미늄 압출 전문 회사다 보니까 전기차용 알루미늄 압출 부품에 대해서 향후 미국 시장에서 이 수출이 많이 될 거라고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 전기차가 도입되면서 전기차의 그 두꺼운
그 2차 전지 배터리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전기차도 이 차량 경량화가 전기차에 한번 이 충전 이후 갈 수 있는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차량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용 부품에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왜냐면 워낙 가벼우면서 이 견고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알루미늄에 대한 이제 압출, 전기차용 부품을 만드는 이제 이 알맥이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각광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관련 알루미늄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알루미늄이 하나의 테마주로서 움직이고 있고, 그 테마주로 움직이는데 그 내부에는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이 주가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 두시면 어떤 테마주성 움직임을 할 때 왜 대장주를 사야 되는지, 그리고 대장주를 놓쳤다면 2등주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그 공부를 해서 알고 시장에 접근하셔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